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도련님 관련으로 사연이 있어서 보냅니다. 제가 처음에 도련님을 봤을 때 진짜 자신감이 넘치고 재미있고 유치찬란해도 나름 유머가 있었고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남자였어요. 이러면 그 도련님하고 결혼을 해야지 왜 남편하고 결혼을 했냐고 말할 텐데 그래도 저한테는 남편이 더 낫었어요. 남편은 조용하지만 그래도 자상하고 나름 저에 대한 분위기를 잘 맞춰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련님처럼 나름 유머가 있어서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어차피 워낙에 노는 걸 좋아했고 자신한테도 여친이 있었고 해서 별 상관이 없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재미난 도련님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은 정말 재미가 있지만 때로는 화가 난 일이 있었는데 이번 사연은 그 화가 난 일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타로 작용하게 되었어요. 어떤 결정타인지 말하자면 긴데 우선 도련님과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도련님을 만나게 된 건 남편과 연애할 때 만났어요. 그때 남편과 같이 가다가 누군가가 뒤에서 형이라고 외쳐서 뭐지? 하며 남편이 뒤를 도는데 도련님이었어요. 그때가 사법고시 시절이어서 도련님이 법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도련님은 마침 거기서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시내에 나왔다가 저희 둘을 보게 되었고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도련님은 자기가 법대 출신이라고 하며 혹여나 법에 대해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면서 재미있게 말하는데 정말이지 솔직히 웃겼어요. 물론 형인 남편은 허풍치지 말라고 뭐라 했고 어쨌든 그렇게 웃으면서 보냈는데 도련님 친구분이 오시고는 나중에 다시 보자며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뒤부터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도련님이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한동안 소식을 못 듣게 되었고 그동안 저와 남편은 결혼 준비에 박차게 되었어요. 도련님은 상견례 때 오지 못했어요. 이유는 사법고시 공부 때문에 그랬고 그렇게 도련님 없이 진행이 되었어요. 비록 도련님 없이 진행되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이전에 서로 본 적이 있으셨고 저와 남편은 각자의 부모님들과 어느 정도 면식이 있어서 나름 가족 간의 친분이 있었고 상견례 때는 간단히 혼수장만은 어찌할 것인가 의논을 하다가 남편과 제가 이미 계획한 게 있다고 말하며 그것들을 상세히 말하니까 시어머니와 어머니는 이제 진짜 제대로 어른이 되었다며 그냥 간단히 결혼식 때 뭘 할지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냐며 가볍게 수다를 떨며 넘어갔어요. 나중에 결혼식만큼은 도련님이 참석해서 진행이 되었고 무난히 진행이 되었어요. 그 뒤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도련님이 오게 되었어요. 형수님, 저 집에 같이 살아도 되나요? 도련님의 말에 저는 사법고시는 어쨌고 한동안 연락이 안 되었는데 어찌 됐냐고 물었어요. 결혼식 때 빼고는 계속해서 고시원에 있어서 소식이 어떤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뭐 돈 좀 필요하다 말 빼고는 없었는데 몇 달 전부터 그런 소식조차 없었어요. 저의 대답에 도련님은 그동안 근황을 말하는데 자기는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연수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단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랬다며 한동안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이제 여유가 생겼는데 아직 돈이 없어서 온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겠지 아직 초년생인데 뭐 하며 남편과 이야기해서 방을 하나 내주었어요. 그 방이 원래 창고로 쓸까 고민하던 곳인데 도련님한테 주자니 너무 좁아서 미안했는데 도련님은 괜찮다며 그냥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 뒤로 도련님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지 새벽부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돼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변호사라고 주말마다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다닌다고 말했고 자기는 노력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그랬어요. 도련님이 언제는 자기가 법을 한다고 여기저기 참견을 하는 일이 있는데 제 사촌 언니가 아는 지인이랑 돈 약속을 했는데 그 지인이 제대로 약속대로 안 해서 어떡하지 하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도련님은 그거는 무슨 법에 의해 막 말하면서 조언을 해주었고 그거대로 대처를 하니 사촌 언니는 변호사 비용 없이 해결이 되었다며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랬어요. 명예훼손이면 명예훼손, 사기면 사기 등등 여러 가지 해결해 주어서 다들 똑똑하다고 좋아했고 시부모님도 장하다고 늘 칭찬해주고 그랬어요. 도련님은 변호사가 돼서 어디 회사 법무팀에 근무한다고 하는데 제가 방문해도 되냐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바쁘고 그래서 가도 소용이 없다고 극구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 자기들 쪽에서는 자기만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하면서 회사에 근무하는 게 뭐랄까 자기 가오가 안 산다고 말해서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 뒤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저는 친구이자 또 다른 변호사인 분하고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진짜 어릴 때부터 공부파였고 공부 중독자라고 놀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에 붙었지만 사법고시로 붙으면 등수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로 배정이 되는데 하필 사법고시 날 그동안 걸린 변비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
하루 동안 겨우 참으며 사법고시를 봐서 자기가 원하는 등수가 안 나와 판사가 못 됐다고 울었던 친구였고, 그런 친구가 변호사가 되었어요. 참 어찌 보면 애들한테 재수없다는 소리를 들을만 했어요. 그 친구가 자기가 맡은 큰 사건이 해결되면서 저한테 특별히 쏘고 싶다고 말해서 만나게 되었고, 저는 혹시나 싶어서 도련님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회사에 다닌다고 말하니까 엥? 거기에 내 동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못 들은 것 같은데? 친구가 말하니까 살짝 뭔가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친구는 에이 뭐 그런 거 뭐가 중요해 하며 하던 이야기나 하자면서 계속 수다를 떨었고, 저는 그 뒤로 친구의 의아한 표정을 생각하며 왠지 도련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부모님한테 막대한 돈을 빌렸는데 그걸 땅 투기에 했다가 사기당해서 날려버리자 부모님은 그거 자기들 노후재산이라며 어찌 그렇게 날릴 수가 있냐며 고소를 했어요. 이 일로 저희 부부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어떻게든 시부모님과 부모님을 말려야 하는데 뜬금없이 도련님은 시부모님 편을 들면서 이거는 법으로 시부모님 말이 맞다며 뭐라 하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그래도 좀 살피고 해야 하지 않냐고 하니까 도련님은 제가 누굽니까?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형은 왜 외갓집을 옹호하려고 들어? 이럴 때는 우리 부모님을 우선으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사태가 이러고 도련님이 저러고 있으니 저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야 했고, 그래서 저는 친구를 찾았어요. 근데 친구는 막상 보니 오히려 시부모님이 더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도련님이라는 사람을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과 만나게 했어요. 친구는 도련님 얼굴 보더니 처음 보는 얼굴 같다며 사법연수원 몇 기인지 회사 어디 다니는지 묻더니 도련님이 쭈뼛거리며 아무것도 아니라며 말이 장황하게 말하더니 이내 도명을 치더라고요. 그걸 본 남편과 저는 뭔가 수상해서 그 뒤 도련님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도련님은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지만 사법고시에서 떨어지고 그 뒤로 너무 창피해서 사법고시 붙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디 일반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렇다 치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든 자기 형인 남편보다 유산을 더 받아내려고 그랬다는 걸 밝혀지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 회사에서 제대로 일 안 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쫓겨난 처지에 이르렀거든요. 그 일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화가 나서 어떻게든 도련님을 조지려고 했고, 도련님은 자기는 그저 변호사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말하며 변명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시부모님과 부모님 갈등에서 법원에서 부모님 편을 들어주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도와줘서 이 갈등은 마무리가 되었고, 시부모님이 사과를 해주고 부모님은 그래도 가족지간인데 하며 돈을 깎아주고 대신 저희가 돈을 보내서 노후에 도움이 되게끔 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도련님은 이제 그동안 거짓말을 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도련님은 그 뒤로 나름 정신을 차려서 다시 회사에 열심히 일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시댁에 오면 늘 찬밥 신세에 항상 욕을 먹고 다녔어요. 물론 저희 집에서 진작에 쫓겨나서 현재 허름한 단칸방에서 산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너무나 꼬시네요. 살다 변호사 사칭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그 도련님이 자존감이 높아서 허세 부리고 그러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칠 거라고 생각은 못했네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런 도련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뭔가 잘났다며 막 자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세요. 진또배기들은 웬만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조심스럽게 보시길 바래요. 제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만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